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장예찬이가 주장하는, 장예찬 측에서 주장하는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후보 정연욱이 동아일보 기자로 있을 때 썼다는 윤석열 비난 칼럼, 이거는 전적으로 장예찬 측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비난 칼럼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장예찬 측의 주장입니다. 이 장예찬 측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윤석열은 김종인이 없으면 온전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지금 정연욱이 과거에 그렇게 썼다는 장예찬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과거 정연욱 칼럼 내용을 읽으면서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도 썼습니다. 윤석열이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기획 상품이라는 취지로 이 정연욱이 윤석열 비난 칼럼을 썼다고 장예찬의 선거 캠프에서 공식 성명으로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공식 성명입니다. 이건 나중에 장예찬 측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윤석열은 뭐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꾸며놓은 일종의 상품이다. 전시된 상품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을 갖다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취지로 정연욱이 동아일보 재직 시절에 그런 칼럼을 썼다는 게 바로 이 장예찬 측의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연욱이 썼던 그 칼럼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일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 4월 2일이면 언제입니까? 이 대선이 끝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정연욱은 벼랑위에 선 윤석열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칼럼의 요지는 요 위에 두 줄이 나와 있습니다. 정권 심판 민심에 기댄 기획 상품, 허님은 없는 새로운 길 열어나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권 심판 민심에 기댄 기획 상품이다. 이렇게 썼다고 해서 윤석열 과연 비난이 될 수 있느냐? 그럼 밑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허님은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대체 뭐냐?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의 진단에 별로 동의한 적은 없지만 단 하나인 고개를 끄덕였다. 윤석열은 야당이 키운 기획 상품이다. 이게 바로 추미애의 말이라는 소리입니다. 보수 우파 진영은 이미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초토화된 상태였다. 박근혜 탄핵에 이은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이해찬이 주창한 진보 정권 20년이 빈말로 들리지 않았다. 여러분들 지금 이 칼럼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과거 그때 문재인 당시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떠올려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우파 보수 지지층이 느꼈던 그런 절박감, 위기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부와 중앙, 지방의회까지 장악한 여권의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돈키호테의 무모함으로 비칠만 했다. 특단의 기획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기획상품이라는 거는 윤석열이가 원래 무능한데 이걸 이렇게 꾸미고 꾸며서 해가지고 마치 뭐나 된 듯이, 그러니까 이준석이 얘기한 것처럼 양두구육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번에는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문재인 치하에서 망해가는 거, 쓰러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엔 정말 철저한 기획을 해야 되겠다. 정말로 이 집권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후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바로 이 보수 지지층, 우파 지지층의 생각이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 상품이라는 그 표현으로. 근데 지금 장예찬은 무슨 장예찬 선거 캠프는 여기 장예찬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장예찬도 여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그냥 장예찬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장예찬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칼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첫 기획 상품은 30대 영선 당대표였다. 이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50대 이상 중진급이 도맡던 당의 간판을 바꾸는 파격이었다. 70대 국민의힘 진성당원의 절규는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이준석을 어떻게 알겠나.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야 대선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첫 기획 상품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미친 짓이다, 자살 행위였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도박이었다, 모험이었다, 이런 식으로도 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갖다 당 대표로 만들었겠느냐? 이거는 그만큼 보수 또는 우파가 절박감을 느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평상시 같으면 이런 미친 짓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한 그런 거라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절박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0년 가까이 검사만 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서 두 번째 기획상품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쳐놓은 탄핵 프레임을 깰 수 있고 그러면서 문 정권과 맞섰던 인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당시에 그 탄핵, 이 탄핵 얘기만 나오면 무슨 적폐니 어쩌고 저쩌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자유한국당, 무슨 미래통합당 이런 세력들은 갖다가 적폐 세력입니다. 그들한테 있어서는. 그리고 그때 당시 박근혜 탄핵에 동조했던 중도 지지층한테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은 적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그렇게 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탄핵 프레임을 깰 수 있고 그러면서 문 정권과 맞섰던 인물, 그래서 정권 심판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인물,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정의, 원칙, 공정, 상식 이런 구호들을 갖다가 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기간 그 5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각종 불공정, 비리, 의혹 이런 거에 분노했고 그래서 결국엔 윤석열을 선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권 심판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인물이라면 정치 초보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 당선인의 능력보다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의가 윤 당선인을 전장의 도구로 불러낸 것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유세 때 국민이 나를 불러냈다고 한 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최병천 전 부원장은 3구 대선을 이렇게 복귀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윤석열은 정치 초보다. 이거는 정연욱이 인용한 최병천, 지금 현재 뭐 각종 선거 이런 여론조사 전문가로 지금 방송에 나오는 그 최병천입니다. 평생 검사로 살았던 사람인데 윤석열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자기 지지층이 누군지도 잘 몰랐다. 1987년 대선 이후 보수정당 계열 대선 후보 중에서 윤석열만큼 약체였던 후보는 없었다. 후보 경쟁력 관점에서도 캠페인 관점에서도 그랬다. 2012년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처럼 중도 확장의 감흥도 전혀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에게 졌다. 이렇습니다. 정권 심판의 밑자락을 깔아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 오롯이 윤 당선인의 시간이다. 특정한 목적에 최적화된 기획상품과 꾸준히 잘 팔리는 상품의 길은 같을 수 없다. 윤 당선인은 친문 친박처럼 든든한 지지 세력이 뒷받침하는 팬덤 정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야당을 떠났던 2030 세대가 윤 당선인을 밀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스윙보터라고 봐야 한다.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이 2030 세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을 차렸기 때문에 그 지지층이 떠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바랬던 이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들이 제대로 구현됐느냐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겁니다. 물론 그거는 저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결국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 집행 권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치 권력, 그 주도권 자체를 지금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추동할 그 동력 자체가 없다 그겁니다. 근데 20대, 30대 아직 이런 어떤 정치 이게 돌아가는 이 원리 자체를 잘 모르는 또는 관심이 떨어지는 이 젊은 층에서는 윤석열이 그런 걸 할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가 잘못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총선판에서도 과연 20대가 어느 당을 찍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정연욱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미리 경고 또는 조언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지지 기반은 다져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져가야 하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 지난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었던 탓도 있겠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경제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가 역대 새 정부 출범 때와 달리 압도적이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이 때문인지 정권 교체비 신구 권력이 사사건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다. 적어도 정권 출범 몇 달 정도는 새 정부의 연착륙을 격려하는 허니문 효과는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에는 이랬다는 관성과 타성에 젖어 있을 때는 더더욱 아니다. 대선 직후 예정된 전국 단위 선거는 대선 승리의 컨벤션 효과 덕분에 대부분 승리한다는 경험칙도 지워버려야 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아까 앞서서 이 칼럼의 요지 허니문 없는 새로운 길 열어나가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과거 정권들의 그 출범 그때와는 전혀 다르다. 윤석열 정권은 이 출범 배경도 다르고 그 원인도 다르다. 이유도 다르다. 윤석열이 선택받은 그 이유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권들 그런 관행 이런 것들에 젖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엔 뭡니까? 윤 당선인은 해묵은 과거와 단호히 손을 긋는 기획상품을 찾았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떠나는 정권 탓을 하며 허송세월을 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의 시간은 벼랑 위에 섰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윤석열을 비난하는 칼럼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내지는
하여튼 이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한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예찬이 선거 캠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윤석열을 양두구육이라도 한 듯이 윤석열이 무능하고 정말로 무지하고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마디로 빵점짜리 후보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래저래 꾸며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내놓은 기획 상품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기획 상품이 아니라 그건 사기 아니겠습니까? 사기.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국민 사기를 했다는 식으로 정연욱이 썼습니까? 장예찬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언론의 역할, 이런 기자의 칼럼 이런 것들이 내용, 기자가 당연히 정권에 대해서 또는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부든 법원이든 국회든 언론은 다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판에 물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합당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공정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정연욱의 칼럼에서 어떤 무리한 내용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당선인을 갖다가 무리하게 비방한 측면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예찬 측에서는 이런 걸로 근거로 마치 정연욱은 윤석열을 비난했고 윤석열을 비난했기 때문에 반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국회에 들어간다고 한들 윤석열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보수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보수인지 가짜 보수인지 헷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장예찬이가 보수 최전방 공격수고 윤석열 수호대로서 국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과연 이 제가 지금 읽은 이 칼럼 내용을 봤을 때 장예찬의 주장과 정연욱의 칼럼과 어떤 게 과연 윤석열 정권의 성공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선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선거법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정연욱이 썼다는 칼럼 장예찬 측에서 윤석열 비난 칼럼을 썼다고 하는 그 정연욱이 과거 동아일보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 칼럼에 썼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도 장예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반윤이라고 문제 제기한 윤석열 비난했다고 한 그 칼럼 그 적시한 그 칼럼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